피해 아동은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교사는 이거 야한 책 아이가? 라고 말하며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사파를 당시 반에 있던 20명의 동급생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누구누구가 야한 책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피해 학생이 교사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서 숨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2019년도에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께 야한 책을 본다는 이유로 혼나고 체벌을 받은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죠. 2024년 10월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위다. 그래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항변을 물리치고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교사는 중학교 도덕교사였습니다. 2교시 수업 중에 자율학습을 지시하였어요. 피해 아동은 이때 현자의 손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야한 책 아이가? 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에게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면서 어이고 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였어요. 교사는 책을 들고 교탁으로 이동하면서 자 그럼 내가 야한 내용 여기서 더 찾으면 너 혼난다 라고 말하며 책을 펼쳐서 책 중간에 들어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사파를 당시 반에 있던 20명의 동급생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누구누구가 야한 책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 라고 하자 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뻗쳐 있어 라고 하고 20분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사는 다른 동급생한테 이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를 해라 라고 말하여 그 동급생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피해 학생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3교시 체육 시간에 교사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서 숨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와 형사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사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단순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치사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 정서적 학대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무래도 이 학생이 투신하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아야겠죠. 다만 이러한 양형 판단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붙여주고 취업 제한 명령을 제거하여 주는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특별히 양형 조건이 변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양형을 수정하여 준 것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아무래도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양형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는 2심 재판부의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훈육 범위에 포함되어 정당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훈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장소와 시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급생이 20명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책을 들춰가면서 동급생들의 동의를 구해가며 피해 아동에게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가 바로 장소의 문제겠죠. 시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20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겠죠. 원심 판결을 보면 해당 중학교에서는 학칙으로 엎드려 뻗쳐 같은 체벌이 금지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이 읽던 책이 야한 책인지 그냥 판타지 소설인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훈육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면 특히 이런 문제는 학생과 1대1로 대면해서 훈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겠죠. 동급생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체벌 부분도 아쉽습니다. 이 학교는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교사는 학생 본인이 벌점보다는 차라리 체벌을 원해서 체벌로
원하여 시행한 것이다 라고 항변했지만 특별히 학생이 체벌을 원하였다는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벌점을 안 주는 대신 공개 훈육과 체벌을 하였으니 학생 입장을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이는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만약 투신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 훈육 상황에서 이 정도 부적절함이 드러난다면 형사적으로 정서적 학대 판단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